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본부장입니다. 어저께 건국전쟁을, 늦게나마 좀 봤습니다. 빨리 봤어야 되는데,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고, 제가 건국전쟁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한 어떤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굳이 빨리 안 봐도 내가 내용은 다 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늦게 본 것도 있는데, 보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역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 제가 또 미처 몰랐던 부분, 또는 알았더라도 약간 어렴풋하게 알았던 부분이 몇 가지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국전쟁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승만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두 가지 일을 한 거죠. 두 가지 일. 물론 두 가지 일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을 붙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미국을 붙든다. 이거는 사실 고종 황제도 상당히 바랬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20세기를 열면서 가장 이제 염원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왜? 국제정치의 기본이죠. 인접국보다 이제 멀리 있는 국가가 영토적인 욕심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린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나 중국은 아무리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영토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가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제 늘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어떤 믿음, 또 반대로 자신의 국가를 복속시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좀 어떻게 보면 유럽에 치우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영토적 욕심이 좀 덜할 것이다, 중국보다. 중국은 이제 동북아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이제 한국에 대해 종주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하고만 이제 어떤 외교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항상 소련과 중국을 오가면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결국 이제 러시아하고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을 벗어나려고 했죠. 한국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6.25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사실 에치슨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그러니까 동맹국의 라인에서 제쳐둔 거죠. 그러니까 일본까지를 이제 본인들의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이제 주요 방어선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도와는 주는데 주요 방어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라인을 설정해서,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이제 라인이 이제 대만하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만을 우리가 이제 영토방위선에서 이제 제외시켜 놓은 것이 이제 에치슨 선언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이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대륙국가,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서 대륙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국가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해양 세력으로 갈 거야라고 발버둥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일부러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대세를 거스르면서 자기네 세력권으로 두진 않겠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선을 그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1948년도 이후에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를 시키죠. 즉 말하자면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끝끝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승만이 한 얘기가 있죠. 미군이 철수하면 그거는 곧 남침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건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1950년도에 결국은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최고의 동맹은 일본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 일본은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본인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을 뭐 동맹이라기보다는 일본을 라인으로 정한 거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뭘 잘한 거냐면 이렇게 이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끝끝내 관철시킨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승만은 고종 황제 때부터 생각했던 것, 즉 말하자면 조선이 살려면 한반도가 살려면 이 틈바구니에서 살려면 전 세계에서 최강국인 미국을 끌어들여야 된다. 미국을 끌어들여야만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없어진다. 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전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든 간에 한국과 뭐 소위 상호 방위주역이나 어떤 그런 개념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한국에 뭔가 주둔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게끔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6.25가 나면서 사실 뭐 트루먼이 이제 미국의 참전을 바로 선언을 했지만 끝끝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밀리잖아요. 그래서 부산까지 다 밀리고 이러면서 이제 한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벌써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한국은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이 첫 번째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치즌 선언은 어떻게 마음가짐인 거고 실제로 전쟁이 나서 부산까지 밀렸을 때 한번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을 내야 되나? 끝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승만이 결국 이제 미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메가더 장군의 회심의 일격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고 성공 확률이 이제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작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이 실패했을 때 국제적인 망신도 망신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나라다 보니까 체면이 또 많이 구겨질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뭐 대실패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지금 유행군이라는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작전이 실패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하게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이제 남한이 뭐 건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위신이에요, 위신. 미국의 위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왜 자꾸 이제 비껴나가게 되냐면 미국이 자신들의 위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한반도가 과연 자신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의문.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미국한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것이 한반도가 과연 미국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일본은 딱 봤을 때 뭐 크고 또 워낙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성했던 국가고, 또 산업기술이나 이런 것도 강했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뭐 패방시켰지만, 패방시키기 직전까지만 해도 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는 군사 대국이었는데, 얘네들은 잠재력이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이제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쓸모가 있는 국가인데, 한국은 도대체 뭐 이게 과연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야구통거리는 거야. 계속. 또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가 저렇게 큰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남한을 지켜줘야 되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반론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부분을 누가 담당했느냐, 그 설득을 누가 담당했느냐 하면 바로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담당한 겁니다. 만약에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과연 누가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지켜줘야 될 나라고 당신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면서까지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남한을 도와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네이티브 스피커고 영어로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한학, 즉 우리가 전통 학문이죠.
한국에 대한 것도, 한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꿰뚫고 있고, 왜? 또 본인도 뭐죠? 조선 다이너스티 프린스잖아요. 양녕대군의 후예예요. 양녕대군. 그러니까 이방원의 첫째 아들이지, 양녕대군이. 그러니까 양녕대군의 후예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은 정통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 500년 동안 이끌었던 나라의 왕자고, 그리고 본인이 또 뭐 하버드 대학 석사, 조지 워싱턴에서 석사를 하고 정치학,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사학으로 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하고 정치학을 또 박사를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벌로 따지면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통령 중에서도 최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이승만 정도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그 미국 대통령도 그 정도의 학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영어 잘하고, 가장 학벌 길고, 뭐 어디서 서울대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도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칼라십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승만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들하고 원활한 관계에서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학문적인 베이스먼트가 있는 거예요. 또 뭐 그분의 동문들도 장난 아니겠죠. 하버드 대학 석사에다가 프린스턴 박사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뭐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든 메가던을 만나도 얘가 뭐 하버드 나왔다는데, 얘가 프린스턴 나왔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얘가 그 정도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말가더도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트루먼도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빨이 딸리는 거지.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먹히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되게 북진 통일을 바랬잖아요. 뭔가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반대론자가 많았어요. 남한이 어떻게든 간에 뭐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통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설복을 시켜준 사람이 메가더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메가더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얘기 탁월하냐면 자기의 국가에 대해서 그거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나라를 대표해서 이 국가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고 미국한테 왜 이익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메가더란 사람이든 트루먼 대통령이든 간에 처음에는 그냥 시큰둥하다가 한국 이거 내가 좀 도와줘야 돼 이러다가 자꾸 얘기 듣다 보면은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은 뭐냐면 설득 능력. 그리고 이걸 설명해주는 능력이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 그걸 또 실행했다는 거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썩혀가지고 그냥 학벌만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용한 거야. 어디가 막 자랑질하고 이게 아니라 자랑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라 국민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성공시키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트루먼 대통령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지켜내려고 처음부터 뭘 지키려고 시도는 했지만 자꾸 이제 전세가 밀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 전쟁 빨리 끝내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의지가 약해지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붙어가지고 아니다, 한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해줘요. 설득.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제 봉착이 되냐면 한 번 이제 어떻게 미국이 떠나려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인천 상륙작전은 이승만 대통령의 첫 번째 업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업적은 뭐냐? 이제 3년이 지나니까 53년쯤 되니까 이제 휴전협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벌써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빨리 전쟁 끝내야 된다. 이거 진짜 한국 때문에 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마다 대선이 또 바뀌어서 트루먼에서 이제 아이젠하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당시만 공화당 후보죠. 그러니까 트루먼은 민주당 후보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트루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화당이 그런 거지만 뭡니까? 약간 자국 우월주의잖아요. 자국 우선,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한미군 철수네 뭐네 약간 좀 발 빼려고 하는 당은 약간 공화당이 좀 많아 사실. 예를 들면 닉슨 대통령도 공화당이었던 거지.
리차드 닉슨이라든지.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자꾸 뭐 주한미군 철수하네 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이젠하워가 대선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휴전협정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협정을 딱 하면은 위에는 지금 중공군이 100만 명이나 100만 대군이 있고 100만 명이 있어요. 중국에 100만 군대가 있고 또 소련 같은 경우도 아직도 무기니 뭐니 이런 것이 건재하단 말이야. 예, 거기다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소련이 다 핵무기 가지고 있고, 중국은 좀 나중에 생겼구나. 소련이 먼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신 중국은 실제로 북한 지역에 100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자꾸 부랴부랴 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휴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다 들고 내려오는 거 다시. 베트남 전쟁처럼. 베트남 때도 그랬잖아요. 파리에서 이제 파리 의정서를 맺어서 북베트남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었단 말이야. 그러면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에서 미국은 철수하겠다. 그럼 여기 휴전하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빠져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밀고 내려왔죠. 그런 어떤 이야기가 74년도, 75년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53년도에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미국이 휴전하면서 미국 빠지면은 중국 애들이 바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 것을 이승만이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했던 두 번째 업적이 뭡니까? 야, 우리 휴전 못 해줘. 죽어도 못 해, 휴전. 휴전 못 해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무역 시작한 게 뭐예요?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방공포로를 딱 석방하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의 안 하고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리는 어떤 그런, 행동을 단행해버린 거야. 이게 이승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결단력, 행동력. 왜? 여기서 휴전하면 남한은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휴전해야 되는데 이게 다 방공포로 석방하고 뭐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를 막 교환해야 휴전이 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휴전을 방해하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이걸 잘 설득하지 않으면은 이거 뭐 전쟁이 뭐 1년이면 뭐 5년까지 계속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이승만은 미국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뭘? 야, 니네들이 나하고 조약을 맺어. 말로 못 믿어. 당시만 해도 미국이 자꾸 말로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나중에 해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 못 믿어? 이렇게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겁니다. 야,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 누굴 믿어? 나 어디 출신인지 알지? 프린스턴 박사 출신이야, 임마. 국제정치학 박사야, 프린스턴. 너희들 알지? 프린스턴 나와봤어? 응? 아이젠하워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니까,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니까 프린스턴 앞에서는 기도 못 피는 거야. 예. 하버드 출신이 석사에 하버드 석사에 프린스턴 박사니까 아이젠하워 같이 소위 해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발이는 이승만 앞에서는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야, 국제정치에서 말리 무슨 표현이 있어? 조약으로 써. 상호 방위조약 맺어. 그래서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거야. 이게 이승만의 최대의 업적이면서 바로 두 번째 업적인 겁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뭐 20개의 사단을 만들어 준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국방, 대한민국 이제 군사력에 대한 강화책 뭐 이런 것도 약속받고, 뭐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가장 중요한 것도 미군이 주둔하는 걸로.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받아내고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또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은 원래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한반도가 안정을 추구하려면 한반도가 통일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국제정치적인 어떤 식견으로, 인사이트로 이미 그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승만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가장 국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장 안정된 상태로 놓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상태,
경제적으로 정말 최고로 풍요로운 상태, 유사 이래로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우리가 토지 기억인 이런 건 나중에 얘기고, 결국은 미국의 나라를 한반도에서 묶어둠으로써 미국의 개런티 안에서 한반도가 지금 70년째 평화를 창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도 고마워해야 될 핵심적인 1등 덕목이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건국전쟁 이야기했습니다.